여러분들 전기차를 고르시는데 어떤 전기차를 사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시죠? 가성비, 우리가 어떤 그 가전제품이라든지 제품을 구매를 할 때 가성비를 따지잖아요. 그 전기차의 가성비를 따지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. 전기차는 먼저 다다익선이면 좋은 게 있죠. 바로 배터리 용량이에요. 정확하게 말하면 배터리 용량이라고 말하기보다는 1회 충전 후 주행 가능 거리입니다. 그래서 1회 충전 후 주행 가능 거리가 길면 길수록 전기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해요. 그러면 주행 가능 거리가 길려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. 첫 번째, 배터리 용량이 크거나, 두 번째, 배터리 발열이라든지 아니면 전력 소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해서 뭐 그 공기 저항 개수를 갖다가 CD 값을 낮춰서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리던가,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앞서던가, 아니면 배터리 용량이 크던가, 뭐 이래야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긴 차량을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요 부분에서 보셔야 될 부분이, 가성비를 따져야 되잖아요. 우리는 배터리 용량 대비 주행 가는 거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. 또한 전기차의 마력, 이 마력을 보는 거는, 마력이나 뭐 HP 아니면 PS 요런 거 보는 거는요, 내연차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. 이왕이면 출력 좋은 게 좋고, 이왕이면 가속력 좋은 게 좋고, 요런 건데, 전기차에서는 사실 그걸 크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. 일상생활에서는 한 200마력 정도만 돼도, 200에서 220마력 요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. 그러나 또 우리가 또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다 보면 좀 더 시원한 가속감, 아니면 뭐 추월할 때 급가속을 좋아하시는 분들, 요런 분들이라 그러면 한 300마력대, 320에서 300마력대 요 정도 전기차를 구매를 하시면 되죠. 나는 펀드라이빙을 하고 싶어. 물론 이제 4륜에서도, 전기차의 4륜에서도 펀드라이빙은 가능합니다. 특히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승을 해봤을 때 꽤 괜찮습니다. 제가 사전 계약해서 이게 좋다는 게 아니고, 정말 타보니까 세단 형태의 그런 안정감, 고속주행 안전성, 이런 건 상당히 좋습니다.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고요. 그래서 조금 더 가속감을 즐기고 싶으면 4륜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차가 나왔죠. 네, EV6 GT. 그거 빨리 편집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 전기차를 구매를 하실 때 배터리 용량 대비 주행 가는 거리가 되게 보면 그걸 연비로 따지거든요. 연비가 한 5에서 6kW, 5에서 6km per kWh, 그러니까 1kWh당 한 5, 6km를 가게 되면 꽤 좋은 전기차입니다. 왜 그러냐면, 예를 들어서 5km per kWh라고 가정을 하면,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77kWh가 장착이 돼 있다. 그러면 거기다 곱하기 5를 하면 총 주행 가능 거리가 나오는데, 요거는 단순 계산이고요. 뭐 고속주행이냐 도심주행이냐 요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거든요. 그리고 5를 곱해보면 한 400km 정도 나오잖아요. 그런데 통합 주행 가능 거리는 400km가 조금 넘죠. 한 420, 430. 뭐 타이어 인치가 타이어 인치가 크면 클수록 전비는 안 좋아지거든요. 그래서 타이어 크기도
주행 가는 거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만 5km를 1kW 시당 5km를 간다 그러면 그 정도를 주행을 할 수가 있는데, 사실 전기차는 공인 주행 가는 거리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건 아시죠? 겨울철에는 조금 덜 갈 수 있어도, 겨울철이 사실은 1년 중에 한 길어봤자 4달이잖아요. 뭐 짧은 곳은 3달, 뭐 2달, 뭐 제주도 같은 거 2달, 뭐 요렇게 보는데 3-4달 정도는 공인 주행 가는 거리보다 조금 못 가더라도, 나머지 요 10달에서 한 8달에서 한 10달 정도는 공인 주행 가는 거리보다 더 멀리 갈 수 있고, 예를 들어서 공인 주행 가는 거리가 1회 충전 후 공인 주행 가는 거리가 420km라 그러면, 일반적인 그런 주행을 하면서 과속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러면 한 500km는 갑니다. 그러니까 한 400km 초반에서 400km 중반을 가는 전기차면 500km를 거의 넘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배터리를 어느 정도 용량을 쓰고, 그 용량 대비 킬로미터 수, 주일에 주행 가는 거리를 얼마를 갈 수 있느냐, 요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얼마냐가 가장 중요한데, 거기에 차량의 토크와 마력을 보셔야 되는 거죠.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. 뭐 어느 전기차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, 80kWh 정도의, 한 82kWh 정도의 배터리를 탑재를 해놓고서 약 200마력에 1회 주행 가는 거리가 405km를 가는 차량이 있어요. 그런데 이게 보조금 받고 하면 한 4천만원 정도에 살 수 있는 거거든요. 배터리 용량이 중요하다 그랬죠.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중요하다 그랬죠. 자, 보세요. 또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차량은 배터리를 77.2kWh 배터리를 장착하고 주행 가는 거리가 420km 정도가 나오거든요. 그리고 마력은 220마력이에요. 그리고 지불해야 되는 돈은 한 4,400에서 4,500 사이거든요. 물론 뭐 200~300만원 조금 비싼데, 그래도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. 다다익선인 게, 중요한 게 뭐냐, 전기차에서 주행 가는 거리다. 배터리를 조금 작은 것을 더 장착을 해놓고서도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, 이게 기술력이거든요. 내연차에서는 토크하고 마력을 크게 좀 더 1이라도 더 내는 차량들이 기술력을 대표했어요. 그러나 전기차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배터리 용량 대비 주행 가는 거리, 이게 바로 기술력이고, 그 다음에 최고 가속을 했을 때 발열 제어를 얼마나 잘해서 최고 시속 또는 주행 가는 거리를 갖다가 멀리 갈 수 있게 만드느냐, 이게 기술력이란 말이죠. 전기차에서는 이게 기술력이에요.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외제 전기차, 그게 최고 시속이 160km입니다. 그런데 제가 비교해 드렸던 차량의 최고 시속은 190km예요. 이게 왜 차이가 날까요? 기술력의 차이입니다. 그래서 제가 참 강조를 하는 게, 지금은 외제 전기차? 글쎄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외제 전기차가 정말 잘 만들면 그거 사야죠. 그런데 가성비도 안 좋아, 가격은 더 비쌀 수도 있어. 뭐 가격을 더 싸게 놓고서 성능 다 안 좋게 넣으면 그래도 외제 전기차 사야 되느냐? 이것은 기준에 따라서,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
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죠. 이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각자의 성향에 맞게 생각하시면 된다. 근데 이런 건 있어요. 외제 전기차들이 내장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좀 그 차량의 외부 어떤 디자인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마음에 들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.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. 이게 차가 좋은 거는 같은데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. 그래서 안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산단 말이에요. 저도 사실은 아이오닉 6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계약한 이유는 주행 가는 거리, 출력, 첨단 기능, 옵션, 토크, 마력, 최고 시속 이런 것들이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월등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앞서 있어요. 외제 전기차에 비해서. 그래서 전기차를 고르는 데 있어서 배터리 대비 주행 가는 거리, 아니 배터리는 사실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. 배터리를 더 많이 넣어주는 거 그거는 회사에서 더 마이너스적 요인이거든요. 배터리 자체가 비싸니까. 주행 가는 거리만 한 공인 주행 가는 거리로 400km 초중반만 넘으면 500km는 충분히 가거든요. 실주행에서. 그러니까 그런 걸 보셔야 되고, 요런 것에 있어서 독보적인 회사가 있죠. 바로 테슬라입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, 제 지인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. 전기차에 있어서는 테슬라 미만차. 거기에 한 회사를 더 끼워준다 그러면 현대 기아까지. 다시 말하면 테슬라와 현대 미만차.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참 그렇지만 이게 그런 게 있어요. 고가 외제 전기차들이 비싼데 주행거리도 오래 가고 멀리 가고 뭐 이런 차들이 있거든요. 대표적인 게 바로 벤츠의 EQS인데, EQE나 EQS 요 정도인데, EQS는 2, 3억대가 넘어간단 말이에요. 그리고 거기에다가 막 100kWh, 뭐 90kWh 배터리를 장착을 해놓고 공인 주행 가는 거리가 뭐 500km, 막 600km 이런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런 것들은 실주행을 하면 막 700km, 800km 뭐 이렇게 간단 말이죠. 근데 그거를 2, 3억 주고? 글쎄요. 제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.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. EQE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5천? 뭐 그 정도 하거든요. 근데 그것도 멀리는 가요. 외제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외제차의 브랜드 밸류나 내장이라든지 외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점을 두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. 살 능력이 되고 내 감성이 요거에 맞아. 그러면 당연히 그거 사셔야죠. 네. 그러나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가시면 조금 성향에 맞지 않겠죠. 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. 전기차를 사실 때 주행 가는 거리는 꼭 보셔라. 네.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맨 마지막에 후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바로 뭐냐면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충전 속도는 꼭 따져 보셔야 돼요.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100kW 이상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이하냐 이렇게 해서 급나누기를 하고 있는데요. 외제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. 그런데 외제 전기차는 조금 이상한 게 400V 충전 시스템을 탑재해 놓고서 전류를 약간 조금 더 키워서 120kW, 150kW 이렇게까지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놓지만
요새 충전기가 설치가 되는데 100kW짜리 충전기가 대부분입니다. 100kW 충전기에서 100kW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전기차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200kW짜리 충전기에서 120kW, 130kW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전기차를 충전을 하게 되면 맥시멈 충전 속도가 한 100 정도밖에 안 나와요. 100에서 120 요 사이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. 그것도 피크 타임에만 그러는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200kW 충전기의 출력을 다 받아들여서 한 최고 충전 속도가 한 140에서 150kW 정도 나오는 그런 전기차를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. 그게 안 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출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나라에 설치된 충전기가 200kW, 뭐 초급속에서는 350kW, 뭐 400kW 이런 출력이 나오는데, 물론 400kW, 350kW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전기차는 현재는 없습니다. 하지만 최대 맥시멈 속도가 한 200kW 이상은 나오는 그런 전기차를 구매를 하시는 게, 그런 것을 우선시 해 두시는 게 좋은 것이고, 그래야지만 이 충전 속도가 200kW를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는 굉장히 큰 충전 속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꼭 따져보셔라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